먼저 리스트라스 버그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리스트라스 버그는 이완, 그리고 집중, 그리고 감각, 정서적 기억을 굉장히 중요시했다고 해요. 정서적 기억. 스타니슬랍스키는 신체적 행동을 수행하지 않고 심리적 측면에 몰두하는 배우는 진정 실제적 행동을 수행하지 않는다고 여겼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스타니슬랍스키는 신체적 행동, 그러니까 훈련이 되지 않은 배우는 심리적인 측면에 몰두할 수가 없다고 말을 했대요. 하지만 리스트라스 버그는 연기에 있어서 정서적 기억을 비롯하여 심리적인 것을 강조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 스타니슬랍스키의 초기 이론을 따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트라스 버그는 훈련도 훈련이지만 심리적인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거를 더욱 강화해야겠다고 생각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정서적 기억의 훈련은 배우 자신의 과거나 경험한 세계를 통해 배우의 감정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의 감각을 발전시키는 훈련인데 이게 오감을 기억하는 훈련이라고도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우의 감각을 일깨우기 위해서 정서의 기억으로 가는 토대를 만들어요. 무대에서 리스트라스가 말한 걸 말해드릴게요. 무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감정은 통제될 수 있고 논리적이며 반복 가능하여야 한다. 진짜로 실제 감각이 아닌 연습과 훈련을 통해 반복 경험과 기억된 감정을 끄집어내야 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진짜 실제 감정, 내가 실제로 느끼는 이 감정이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반복되게 감정이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연습 때는 진짜 느끼되, 정말로 느끼되, 무대로 갔을 땐 반복된 기억된 정석 때문에 기억된 감정이 나와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리스트라스 버그는 어떤 훈련을 하냐면 제가 찾아봤어요. 리스트라스 버그는 대체 어떻게 훈련을 하나? 컵 있다. 컵에다가 커피를 직접 따라줍니다. 얘는 훈련 어떻게 하냐면 커피를 하면은 커피의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럼 처음에 오감, 후각을 먼저 느껴요. 그리고 저어요. 그리고 맛도 보고요. 이 지금 커피의 따뜻함 이런 것도 촉각으로 다 느끼고 이 후각과 이 미각, 먹은 맛 이런 소리 다 느낍니다. 그리고 이거를 한 10번 정도 반복한 다음에 컵이 없고 제가 컵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냄새를 맡고 뭐 따뜻하게 느껴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정말 제가 아까 내가 이 커피를 마셨을 때 내가 이 냄새가 어땠지? 이 촉감이 어땠지? 이 온도는 어땠지? 이 습도는 어땠지? 이런 식으로 기억을 끄집어내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이 이제 스텔라 애들러예요. 스텔라 애들러는 알다시피 부모님도 배우고 스텔라 애들러도 배우고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셨다고 말을 해요. 거의 진짜 축복의 배우예요. 부모님도 배우고 스승님도 또 잘 나가는 스승님이시고 정말 스텔라 애들러는 제가 보기엔 상황이 너무 적절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적절했다고 하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좀 편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텔라 애들러는 상상력, 주어진 상황, 행동 등을 굉장히 중요시한 인물인데요. 그녀는 당대 유명한 영화배우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스타니슬랍스키에게서 가지는 열정이 너무 뜨거웠대요. 그래가지고 오죽했으면 스타니슬랍스키가 프랑스에 갔을 때 그를 만나러 직접 프랑스로 간 사실을 봐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스타니슬랍스키의 후기 이론. 심리적 측면과 더불어 신체적 행동에 신경 써야 한다. 신체로 인해 감정이 나오는 것, 감정으로 인해 행동이 나오는 것. 후기 시스템을 접하게 된 거예요. 이것을 근거로 리스트라스 버그의 지나친 심리적 측면의 강조를 반박합니다. 야, 정서적인 기억 그거 언제까지 계속 할래? 정서적 기억 그거 어떻게 정서적 기억을 계속 할 거냐? 지나친 심리적 훈련은 배우에게 자칫하면 정신적 상처를 줄 수 있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성폭행을 당한 연기면 정서적 기억을 위해서 성폭행을 진짜 당해야 되는데 이건 너무 한계가 있지 않냐 이러면서 계속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의 연기론의 핵심은 철저한 대본 분석을 바탕으로 한 대본에서 주어진 환경의 분석, 상상력, 그리고 신체적 행동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텔라 애들러는 첫 번째, 요약해서 말하기. 두 번째, 이 인물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장애물. 네 번째, 행위. 인물이 했던 행동 등등 이러한 것들을 다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대요. 그래서 그녀는 배우의 감정과 제가 글씨를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제 글씨를 지금 못 알아보는 중이에요. 그녀는 배우의 감정과 아무튼 그녀의 배우의 감정은 배우의 과거나 경험에서 나오기보다는 대본에 주어진 환경에서 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본을 배우 자신의 말로 바꾸는 것이야말로 배우 기술의 핵심이라고 말을 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배우가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욕구, 재미뿐만 아니라 예술적 발전을 위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우들은 지적인 능력이 바탕이 되어야 배우가 할 수 있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대본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상력 훈련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연기의 원천은 상상력에서 나온다 라고 말을 해요. 사회적 상황과 사상을 통해서 캐릭터의 행동을 창조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대본 속에 주어진 상황을 발견하기 위함이 아니라 대본 속에 나타나는 시대상이나 대본 속 인물의 행동을 통한 성격 구축, 나오지 않는 부분들을 유추해서 상상해서 그 인물을 창조해내야 된다고 말합니다. 스텔라 애들러는 훈련을 어떻게 하냐면 눈을 감아요. 그리고 제가 고문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상상하는 거예요. 어떤 무서운 사람이 내 왼쪽 팔을 지금 도끼로 막 찢고 있어요. 이런 거를 막 상상하면서 뭐 연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텔라 애들러는 이렇게 주어진 상황과 이런 상상력을 통해서 제가 정말 상상해서 내가 만약에 오른쪽 손을 잘렸을 땐 소리를 질렀을까? 아니면 어깨가 움츠려졌을까? 피하려고 도망쳤을까? 이런 거를 다 상상해서 직접 해보는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샌포드 마이즈너인데요. 샌포드 마이즈너만 나왔어요. 샌포드 마이즈너는 자발성, 상대방과의 교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 인물이에요. 샌포드 마이즈너는 듣는 능력과 반응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강조했어요. 혼자 연습하는 거 의미 없다. 상대방 배우와 반드시 같이 훈련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상대 배우와 여러 상황에 대한 반응은 다 다를 뿐 즉각적으로 주고받기를 강조했어요. 샌포드 마이즈너는 스텔라 애들러의 이론을 보고 너무 배우한테 지적인 것을 요구한 나머지 본능적이고 즉흥적이고 진실된 행동을 방해하는 것 같아 라고 말을 합니다. 등장인물 성격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 상황에 그냥 그 인물이 주어지면 그 성격으로 보인다. 괜히 막 소심한 역할이라고 해서 소심한 연기를 안 해도 된다. 대본 있는 그대로 행동만 해도 그 인물은 이미 소심한 인물이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연기하는 순간의 행동과 반응은 배우의 의지뿐만 아니라 순간적으로 상대 배우에게 왔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행동과 반응을 다 짜와요. 예를 들어서 물컵을 먹을 때 뭐 이렇게 먹고 한 입 먹고 대사를 쳐야지. 이런 걸 다 짜오는 배우들 있잖아요. 이런 걸 다 짜오는 거예요. 근데 샌포드 마이즈너는 그런 거 의미 없다. 상대방 배우가 말을 하고 있는데 말하다가 그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상대방 배우가 말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마실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걸 왜 다 짜오냐? 그런 거 굳이 할 필요 없다. 상대방이랑 같이 해야 한다. 라고 계속 반복된 말을 합니다. 배우의
남에게 의도하지 못했던 걸 주고받기를 할 때 연기의 순간, 즉 행동의 사실성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신은 성격을 구축해낼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과장된 연기일 뿐이다. 지문에 적힌 것을 하면 이미 한 가지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객들은 그거에 집중한다. 그게 이미 성격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소심한 연기 예시 보여드렸죠? 그래서 스탠포드 마이즈는 어떤 말까지 나냐면 자꾸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마. 연기를 안 하는 게 연기. 제발 연기하지 마. 등등 책까지 내게 됩니다. 배우들이 자꾸 무언가를 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스탠포드 마이즈너는 이거를 굉장히 비판하거든요. 연기를 안 하는 게 연기다. 배우들아,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지 좀 마라. 계속 막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스탠포드 마이즈너는 배우와 배우 상호 간에 이루어지는 반복 훈련을 중심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이걸 어떻게 훈련하냐면 밥 먹었어? A가 밥 먹었어? B가 라고 하면은 밥 먹었어? B가 이렇게 하고 A가 그러니까 소심하게 예를 들어서 밥 먹었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B도 아까는 라고 했으면 이건 또 이렇게 할 수 있고 상대방의 주고받기를 통해서 연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반복해요. 밥 먹었어? 밥 먹었냐고! 밥 먹었다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막 반복을 해요. 그래서 매번 똑같이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스탠포드 마이즈너는 이렇게 말합니다. 연기는 매번 똑같이 하는 건 다르다. 서로 주고받기가 되어야 한다. 그게 신선합니다. 배우이자 인간으로서 반응하고 그 순간을 느껴야 진정한 배우다. 제가 오늘 이렇게 리 스트라스버그, 스텔라 애들러, 스탠포드 마이즈너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해 드렸어요. 세 명의 학자들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각각 추구하는 연기법이 각자 달라요. 여러분도 이걸 제 설명을 들으면 아시다시피 자기가 어떤 연기를 추구하는지 아실 거예요.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